이산화탄소는 43mg 생겼는데 시료는 46을 썼습니다. 46. 빨리 이제 아까 거 보면서 야 아까 선생님 막 이렇게 하던데요, 어떻게 하던데 해서 이제 실험식을 구하시고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라고 한 거야. 물론 오늘 처음 이제 파악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당연히 예,
막히는 부분도 있겠지. 근데 오늘 공부한 거, 이게 내가 오늘 공부한 거 복습하면 이거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봐야지 전략을 짜봐. 연습장에 써보고. 오늘 요것만 하고 집에 할 거니까 알겠지? 즐거운 기분으로 하세요. 또 남아서 공부하라고 했는데 또 양심상 바로 가방 싸서 사연을 하진 않겠지. 그리고 시험 안 보고 토요일날 안 보고 어제도 안 보고 어저께 종일 기다렸는데 밤 11시 되도록 기다렸는데 아무도 아론 베이비들 시험 꼭 보고 가라. 잉?
같이 검토하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여러분 해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해보면 이제 가다가 이제 걸리는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설명 잘 듣고 정리하고. 실험 장치를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고 그냥 말로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시료 46g을 태웠더니 물이 요만큼 또는 여기 뭐 몇 퍼센트 여기 몇 퍼센트 생성됐다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어. 똑같습니다. 어차피 아까 맞지만 단위가 사라지듯이 퍼센트도 다 사라져요. 약분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여기 시료 X에서 시료 X를 태워서 요 놈도 생기고 요 놈도 생겼는데 요 녀석은 여기 시료 X에 있던 놈이야. 요 탄소도 시료 X에 있던 놈이야. 얘만 원래 시료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공기로 태우려고 넣어줄 때 산소인지 아직 구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건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한 번만 머릿속에서 딱 이렇게 뭐 생각을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당연한 걸로 딱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험식을 얻어라 이게 구해라 그러면 차례가 머릿속에서 이제 쫙 이거야 학원에서 나가서 왼쪽으로 걸어가다가 계단을 몇 개 내려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선릉역으로 가는구나 아니면 왼쪽으로 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구나 뭐 이런 정도지. 물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요 수소의 질량을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수소 질량은 어떻게 한 거야? 18 전체 질량 중에 요게 18분의 2 이거 외우기로 했지? 18분의 2 이렇게 하니까 2 이렇게 된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이산화탄소도 44 중에 44 이건 뭐 맨날 변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건 안 변하는 거야. 전체 44 중에 2가 탄소의 질량이다. 했더니 이게 이제 12mg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합치면 얼마? 14야. 근데 무려 46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4를 뺀 나머지 얼마? 32는 그러면 여기 있는 산소하고 여기 있는 산소 중에서 시료 속에 들어있던 산소가 32가 있어야 말이 된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면 공기 중에 있던 산소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 보세요. 여기에서 18mg 중에서 2mg이 뭐야? 2mg이 수소니까 산소가 얼마? 16이지. 44에서 탄소가 얼마? 12. 그러니까 32잖아. 맞죠? 그러면 요 시료 속에 산소가 32는 시료 속에 있던 거. 그럼 우리가 공급해 줘야 될 산소는 얼마? 16mg만 넣어주면 다 타서 이렇게 가능한다. 전체 산소가. 그죠? 어쨌든 곁다리로 이게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가 32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거야.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이용해서 전체 시료 얼마? 46에서 빼기 요거 그 다음 또 빼기 요거 하니까 32가 나왔는데 이게 뭐야? 산소 질량이야. 산소 질량은 직접 계산해서 얻을 수 있다 없다 머릿속에 정리를 하세요. 시료의 질량에서 탄소하고 수소를 빼서 남는 거 있으면 무조건 뭐 산소 없으면 탄소 수소로만 돼 있다. 됐나요? 이거는 루트가 딱 정해진 거야. 학원 나가서 왼쪽으로 가면 스타벅스 없고 마담링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뭐 스타벅스 있고 이것처럼 딱 정해진 두 개의 코스밖에 없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질량을 다 구했어요. 그러면 질납분물 등장이지. 자 몰수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몰수를 구하고 싶으면 질납분몰 그러니까
탄소 얼마? 12. 우리 구해놨어. 12를 탄소의 원자량 12로 나누고요. 수소의 질량이 2인데 수소의 원자량은 1이니까 질량 분몰 또는 원자량은 원자의 모습. 자, 산소는 지금 우리 해보니까 32g이었단 말이야. 32mg. 근데 그 질량을 산소의 원자량 16으로 나누면 뭐 원자의 몰수가 나오잖아. 그래서 1대 2대 2, 1대 2대 2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실험식, 조성식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가장 간단한 정수비 1대 2대 2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분자량을 실험해서 측정을 했는데 분자량 측정 방법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끓는 점 오름 이용할 수도 있고 어는 점 내림, 삼투압 또는 뭐 빛의 밀도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어쨌든 이제 문제 낼 때는 그런 식으로 하겠지. 얘를 100ml에 요 X라는 놈을 6g 녹였더니 어느 점 내림이 얼마가 내려가더라. 그럼 분자량이 계산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분자량을 막 계산했는데 분자량을 해보니까 46이래. 그래서 이 녀석의 실험식량을 계산해보니까 얘가 12, 얘가 2, 얘가 32 더하니까 딱 46이야. 그러면 여기서 실험식과 뭐는 같다? 분자식은 같다. 이런 거지. 그러면 이걸 객관식으로 낼 때 이걸 다 이렇게 하나하나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실험 딱 주고 보기 1, 2, 3, 4 이 실험에 맞는 거 여기서 구한 X와 실험식과 우리가 구한 요 물질 X는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다 그러면 맞다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변형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실험식 이거였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때려보니까 CH2O2 이렇게 된다. 그래서 조성식과 뭐 분자식이 같은 그런 물질이다. X의 물질을 보니까 환원성, 산성을 갖는데 그러면 COH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CHO, 탄소에 수소에 산소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걸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서 이걸 써야 돼. 그래가지고 일단 성질을 나타내야 되니까 산성은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COH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나니까 산소 2개 이거 썼잖아. 이거 지워봐. 탄소 하나 지웠어. 수소 하나 지웠어. 그럼 하나 딱 남은 거야. 그치? 그렇다고 COH에 여기 쓰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여기 쓰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COH가 끝자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시성식은요. HCOOH 이렇게 써요. 그러면 선생님 산성은 썼는데 환원성은 이건 산성인데 환원성은 어디에 나타내요? 여기서는 요 부분이 보통은 우리가 CHO 이렇게 쓰는데 때에 따라서는 HCO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여기에 양쪽의 성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구조식. 탄소는 4번 결합해야 되는데 구조식에 탄소는 4번. 와, 산소랑 이렇게 하고 아까 이렇게 그리는 것 같은데 COH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남은 자리에 하나 더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슨 성? 환원성 부분. 이 부분이 무슨 성 부분? 산성 부분. 그래서 산의 성질과 환원성을 동시에 갖는 이런 산이 있는데 요 산이 아까 식초랑 좀 다르지. 요 산이 무슨 산이냐면 유명한 산이야. 개미산이야. 개미산. 요거를 포름산 또는 폼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뭐산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이거 뭐 COH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일본어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개미는 한자로 개미 기자를 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개미 기자가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씁니다. 기산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이거 포름산인가봐 이렇게 해야 돼. 아니 포름산은 잘 아는데 기산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러면 안 돼, 알았지? 자 여기 이렇게 해서 x를 우리가 알았어. 그래서 이 뭔지를 알아냈는데 아까 해보니까 이것도 반복되는 거야. 여기다 알코올을 넣어주면 이렇게 알코올을 에탄올 소주지 우리가 소주를 근데 여기서 이제 물을 빼는데 촉매로 진한 황산을 넣어주면 물을 잘 뺀다 이렇게 알아놔야 돼 공식처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OH가 빠지는 거야 H가 빠지는 거야. 여러분 산성이 될 때 얘가 H 플러스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자꾸만 얘만 떨어질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 여기서 떨어질 때는 H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OH가 떨어져. OH. 여기는 뭐가 떨어져야 돼? H가 떨어져. 그렇지? 그래서 물이 떨어져 나오는데 물이 떨어지니까 탈수. 물이 떨어져 나오니까 탈수. 얘랑 합쳐져야지. 얘가 OH를 잡던 손이 있고 얘가 이렇게 잡던 손이 있어. 얘가 수소랑 이렇게 잡던 손이 있어. 그러니까 얘네가 떠나면서 양심이 있어가지고 자 사요나라 대신 나 떠나니까 너 얘랑 친해져 이러면서 간단 말이야. 우리 인간하고 달라. 떠날 때 에이 왼수 같은 놈 다시는 내 그쪽으로 보고 나 씨 침도 안 뱉어 침도 막 이게 아니고 자 나는 떠날 테니 너의 안전을 위해서 너의 안녕을 위해서 너네 둘이 손을 잡아서 꼭 4번 탄소를 하나 둘 셋 4번을 유지시켜주고 산소는 2번 하나 둘 그러려면 얘네 잡아줘야 돼 떠나면 그치? 그래서 HCO CH3 CH2 CH3 이렇게 되고 이 녀석 이름은 뭐라고? 요런 놈은 에스테르. 요 에스테르 이름은 항상 산의 이름을 먼저 하고 요 놈을 나중에 읽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이 무슨 산이었어? 포름산이잖아. 폼산. 그 다음에 탄소 하나면 매, 2개면 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에틸. 폼산 에틸이라는 거죠. 자 하나 묻겠습니다. 폼산 에틸은 산성이 있다 없다? COH가 없어졌잖아. 맞죠? 그러니까 산성이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이해됩니까? Y라는 물질의 구조식을 써라 해서 Y를 썼잖아. 이 Y는 COOH, COO까지 있는데 여기다 H가 없잖아. 그러니까 산성이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성이야? 중성. 됐나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살아있잖아. 이 부분은 무슨 성이야? 환원성을 갖잖아. 그러니까 Y는 중성에 환원성을 갖는 물질이다 그러면 O. Y는 중성이면서 환원성은 없다 그러면 틀린 거. 오케이? 이런 식으로 보기를 만드는 거다. 자, 요거는 아까 공부를 안 했지. 이 에스테르라는 거는 요 강염기가 가수분해라는 걸 잘해요. 이렇게 뭘 이렇게 분해시키는 걸 잘해. 수산화나트륨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단백질은 무슨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다고 지난 거 했잖아. 펩타이드 결합, 펩티드 결합 또는 아미딜 결합이라고 해. 그러면 그걸 녹여버린다. 가수분해한다고. 그럼 여러분 손에다가 수산화나트륨을
요놈을 물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미끄덩 볶기도해. 무슨 느낌이 드냐? 계란을 까서 여기다 이렇게 하다가 계란이 좀 묻었어. 끈적끈적하지. 그런 느낌이 들게 여기가 뭐 단백질이 녹아가는 거야. 우리 손에 단백질. 단백질을 녹인다고 내가. 네, 단백질. 이것처럼 단백질을 녹인다는 거는 코에 이게 이제 펩티드 결합이잖아. 원래는 이 녀석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해서 OH, 이거 보이지? OH. 이거 잘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 여기서처럼. 그 다음에 아미노기 이렇게 있었는데 요놈하고 요놈이 떨어져서 이렇게 붙은 거야. 코엔 이게 펩티드 결합이야, 그지? 근데 원상 복귀하는 건 뭐야? 물 빠졌으니까 물이 들어가서 얘가 COH가 돼. 그러면 NH가 돼. 이렇게 되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가수분해를 잘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요놈을 가수분해해서 원상복귀시켜요. 그럼 여기가 OH, 여기 OH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3이니까 NaOH하고 뭐 하겠어? 중화 반응하겠지. 얘가 중화 반응해서 얘랑 물이 되면 얘가 요렇게 해서 HCOONA 이런 게 생기고 그 다음에 CH3CH2OH 이건 처음에 넣어줬던 에탄올이 그대로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생기는 건 뭐야? COONA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야. 그 다음에 에탄올 요거 원래 우리가 넣었던 거죠. 이거 두 가지가 생기는데 요거를 비누화라고 합니다. 비누화 반응 뭐라고? 에스테르에 어떤 에스테르도죠? 에스테르에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서 막 가열을 했더니 두 가지 물질이 생기는데 하나는 양이온, 음이온으로 돼 있으니까 염이라고 해요. 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생기고 알코올이 생기고 이게 요쪽이 여기에 탄소가 많은 놈 비누를 만들 때는 여기 탄소가 많은 놈을 써. 그래서 여기가 비누 여기는 알코올이 만들어지는데 비누를 만드는 반응이니까 비누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비누를 일본 사람들은 겐이라고 해. 겐. 그래서 비누 만드는 반응이니까 겐화 반응이라고. 아시겠죠? 비누화 반응, 겐화 반응, 겐화 반응이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흐름도로 그동안 유기화합물 공부했던 것 중에 고분자를 흐름도에다가 빈칸 넣기를 막 연습을 해서 머릿속에 확 집어넣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